네, 안녕하세요. 자, 3D 맥스를 활용한 아파치 헬기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영상 첫 번째에서는 그 헬기가 날아갈 이제 지형물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그 하늘까지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그 헬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네들을 좀 잠깐 숨기고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피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다음에 하이드를 시켜줍니다. 여기 위쪽에 보시면 하이드 셀렉션, 네, 이렇게 숨겨주고요.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 모니터 아이콘이 있죠. 예, 디스플레이에 가서 요 라이트를 체크를 해주면 라이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 헬기를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때 라이트를 풀어서 다시 나타나게 해줘도 되고, 그냥 숨겨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임시로 만들었던 그 주전자는 딜레이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탑뷰에서 F3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길이 보이게 되죠. 자, 이런 것도 뭐 살짝, 그쵸? 네,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절을 해 주셔도 되겠네요. 네, 여기가 좀 약간 좀 잘려 있네요. 네, 약간 좀 더 위로 올려서 내려볼까요? 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고요. 조금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자, 헬기가 날아갈 길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에 가서 스무드를 놓고 커브를 그리게 되면 유연하게 커브가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클릭, 네, 클릭, 그다음에 클릭, 클릭.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에 가서 자, 버텍스를 이제 켜주고, 자, 위쪽으로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커브를 전체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높낮이를 이렇게 살짝살짝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이렇게 하강을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약간 바다와 살짝 근접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올라가게. 이어서 더 이렇게 그려 주시려면은 좀 이렇게 라인이 이제 끊기는 형태가 됐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크레이트 라인이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이어서 더 커브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여기 오토매틱 웰딩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커브를 이어서 더 추가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려주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버텍스가 계속 켜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위치를 이렇게 S자의 형태가 되게끔 조절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측면에서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기가 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장면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좀 삼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형이 이렇게 무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형 그 범위 내에서 커브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제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높낮이만 그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준비된 아파치 헬기를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윈도우 탐색기에 와서요, 제가 제공한 그 아파치 이 맥스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헬기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move 명령으로 일단은 한쪽으로 이렇게 지워 놓고요. 자,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잡힌 상태에서
자, 로테이트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위쪽에 앵글 스냅을 켜주세요. 앵글을 켜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회전이 되죠. 스냅이 걸리는데, 여기서 앵글 스냅에서 마우스, 네, 오른쪽 버튼. 그럼 여기 앵글이 5도로 되어 있어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얘를 Z축으로, 이렇게 정면이 되게끔, 네, 180도로 회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확대를 해서, 자, 이 꼬리 쪽에 있는 이 프로펠러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메인 쪽에, 이 프로펠러를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Z축으로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오토키를 일단 켜놓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Z축 방향으로 네, 180도를 회전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방법으로, 자, 이번에는 요 X축 방향이 되겠죠. 네, 마찬가지로 오프레임으로 이동이 된 상태에서,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네, 그럼 우측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네, 180도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0에서 5프레임까지,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는 애니메이션이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준비된 그 아파치 헬기의 그 데이터가 이미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는데, 커브 에디터를 열어보시면은요,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Z축으로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렇게 Z축 로테이션만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에디트에 가서 컨트롤러에 가보면 아웃 오브 렌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 키를 두 개를 동시에 잡고요. 컨트롤러에 가서 아웃 오브 렌즈 타입을 눌러주게 되는데, 처음에 기초 값은, 기본 값은 이 컨스턴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80도만 돌고, 나머지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없는 거죠.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나머지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컨트롤러에 가서, 아웃 오브 렌즈 타입을 릴레이티브 리피트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하셔도 되고, 여기만 체크하고 얘는 여기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 키에 요 첫 번째 키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요 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의 다음, 다음 거는 얘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전 거죠. 이 키의 이전 거는 얘가 되는 거예요. 컨스턴트. 그렇게 해서 OK를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그래프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베지어 핸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보관법에 의해서 이렇게 스무드한 형태로, 커브가 이렇게 휘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 회전할 때, 좀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균등한 속도로 회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탄젠트 값을 리니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니어로 하게 되면은 그 같은 균등하게 그 탄젠트 없이 이렇게 쭉 일률적으로 회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꼬리 쪽에 있는 이 프로펠러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지금 우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지금 그래프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뻗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컨트롤러에서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제공한 그 아파치 헬기에는 이미 컨트롤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따로 하셔도 돼요. 일단은 그러면 두 개를 해볼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니어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게 되면
이제 플레이를 이제 해볼게요.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꼬리 날개의 회전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오쪽에 있는 이 키프레임을 만약에 30으로 가게 되면 1초에 180도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는 그 키보드에 물음표 있잖아요. 예, 키보드에 보면은 물음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바로 역슬래시, 예, 요게 바로 플레이 버튼입니다. 자, 회전하는 게 좀 많이 느리죠. 예,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5쪽으로 갖다 놓으면은 플레이를 다시 누르면 이제 빨라지고요. 더 빨리 이제 하려면은 얘를 뭐 3프레임, 네, 3프레임으로 갖다 놓으면은 회전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쪽에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 3프레임으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빨리 돌아가게 되는데 너무 빨리 돌아가네요. 그럼 여기는 한 5프레임 정도 놓고 얘는 3프레임으로 놨어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이제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의 이제 총 길이를 300으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타임 컨피그에 들어가서 요거를 엔드 타임을 300으로 놓습니다. 300은 이제 한 10초 정도가 되겠죠. 초당 30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OK를 해줍니다. 자, 오토케이는 이제 꺼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요. 자, 이제 더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헬리콥터 전체를 제어할 별도의 그 페어런치가 또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이제 더미인데, 자, 더미는 오른쪽에 보면은 그 헬퍼가 있어요. 거기에서 더미를 클릭을 하고 그 헬리콥터의 중앙에다가 이렇게 하나 큼직하게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얘도 move 명령으로 W 키죠. 이렇게 맞춰줍니다. 뭐 정확하게 센터 맞춰주면 좋긴 한데 그 여기 보면은 얼라인이 있어요. 그 얼라인을 클릭을 해서 그 헬기 쪽의 바디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XYZ 그 다음에 뭐 센터 그렇게 해서 OK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물체가 이제 헬리콥터 같으면 상당히 기네요. 그럼 한 이 정도에다가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이렇게 맞춰주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링크를 이제 걸어야 되는데 이 헬기를 움직여 보면은 좀 프로펠러가 따라가지 않은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링크를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꼬리 날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셀렉트 링크. 자, 링크는 어떤 그 물체를 따라가게 하는 거죠. 그 따라가는 그 물체는 따라가게 될 이제 물체는 얘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를 잡아서 클릭 드래그를 하고 이 헬기 쪽에다가 이렇게 떨구어 줍니다. 그럼 얘가 페어런치가 되고 얘는 차일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여기도 선택을 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헬기 동체에다가 이렇게 떨구어 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페어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회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move W 키를 눌러서 이렇게 move를 해보면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동체를 또 제어할 이 더미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셀렉트 앤 링크를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더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최종 페어런치는 이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어를 이제 해보게 되면 더미를 움직이면 그쵸? 이렇게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최종 페어런치는 이제 더미인데 그 자식은 이제 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동체의 또 자식들은 얘네들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 헬기를 움직이게 되면은 더미는 따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미는 이제 크게 얘네들을 이제 제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이제 별개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또 별도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러면 더미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요 라인에다가 요거를 이제 연결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죠. 자, F3을 눌러서 지금 이제 와이어프레임, 그죠? 네. 쉐이드 모드 F4를 누르면 또 이렇게 엣지 페이지가 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미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자, 메뉴바에 애니메이션 클릭,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자, 패스 컨스트레인트. 자, 이렇게 점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점선을 요 라인에다가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자, 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날아가는 게 뭔가 좀 어색하게 날아가죠. 그 헬기가 이렇게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죠? 네. 좀 어색하게 이제 날아가는데,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팔로우가 있어요. 팔로우. 예, 그 팔로우를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따라가게 해주면 되는데, 방향이 또 달라졌네. 그쵸? 네. 그럼 이게 달라졌을 경우에는 이 엑시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되고요. 그리고 플립도 마찬가지로 방향도 이렇게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서는 Y축이 되겠네요. 예, 다시 한번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방향성이 있는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 커브길 있잖아요. 이렇게 휘어지는 구간에서는 이제 관성의 느낌이 들어가게끔 이 뱅크를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뱅크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꺾어지는 휘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로테이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오토키를 켜서 휘어지는 어떤 이렇게 휘어지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이 뱅크 어마운트를 올려주게 되면은 그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주게 되면 그 커브가 휘어지는 구간에서 자동으로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꺾어지는 구간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예, 그럼 뱅크 어마운트 값을 또 너무 많이 올리면 뭐 물론 약간 그 다이나믹한 뭐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 있긴 하는데 적절해야죠, 값은. 네, 그러면 한 5 정도 주고요. 뭐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더 힘차게 날아가는 장면이긴 한데 좀 위험해 보이네요. 네, 그러면 대략 5 정도로만 마무리를 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기를 따라가는, 그쵸? 이제 카메라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그 정지되어 있는 장면에서는 아무리 그 애니메이션이 멋지게 만들어도 카메라가 따라가지 않으면, 카메라가 비추지 않으면 약간 다이나믹한 뭐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이제 설치를 해볼게요. 자, 탑뷰에 와서요. 자, 이런 거 작업을 하실 때는 오토키를 꺼주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피지컬이 있고 타겟이 있고 프리가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을 누르고,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피지컬을 누르게 되면 나중에 그 렌더링의 인바이러먼트에 이런 피지컬 카메라가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익스포저 컨트롤이라는 그 옵션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 조심해서 혹시 피지컬을 눌렀을 경우에는 반드시 렌더링 인바이러먼트에 와서 요거를 노 익스포저 컨트롤로 해주세요. 나중에 렌더링을 하면 요거 때문에 뭐 어둡게 나오거나 또는 밝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겟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이 타겟이 헬기의 센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
선택해서 자,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카메라 타겟도 자, 이렇게 윈도우로 잡아주시거나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예, 클릭을 하고 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네. 자, 근데 카메라의 타겟을 이 더미를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체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걸 선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가 타겟이 약간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셀렉트 앤 링크를 이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 이 더미에다가 이렇게 또 떨구어 줍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은 카메라 타겟이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카메라 타겟은 카메라 쪽, 헬기 쪽을 향하여야 되니까 얘를 잡아서 이렇게 정 가운데로 헬기의 센터 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세요. 네, 이 정도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퍼스펙티브에서 키보드에 C를 눌러줍니다. C. 예, 그럼 C를 눌러주게 되면 카메라에서 이제 바라보는 뷰가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뒤쪽에 이제 문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게끔 지금 제가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르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시 한번 위치 잡을게요.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를 좀 이렇게 앞으로 요런 이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카메라가 앞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첫 장면이잖아요. 그쵸? 그 첫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관광 렌즈 느낌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50mm 이하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망원 렌즈 쪽으로 가려면 이제 여기 85mm, 135mm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메라에서 점점점 멀어지게끔 뭐 그런 애니메이션을 해도 되지만, 일단은 50mm, 45, 한 45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뷰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잡든지, 뭐 이렇게 잡든지. 자, 그렇게 해주고 이제 오토키를 이제 켜준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럼 카메라도 이제 뒤쫓아가야 되겠죠. 네, 그럼 100프레임 정도로 이동한 다음에 카메라를 이렇게 이 카메라 뷰를 보면서 이렇게 구도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따라가죠. 그럼 다시 뭐 한 150프레임 정도 가볼까요? 그 다음 얘도 또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측면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야, 요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언두를 해서 이쪽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이 카메라가 그 지형을 파고 들어가지 않게끔 조심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쭉 가면서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조금 150이면 조금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한 200으로 올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200으로 가서 카메라 위치를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뚫려서 보이죠? 그거는 카메라가 지금 이 물체 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 지형 속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탑에서 봤을 때 그 지형에 들어가지 않게끔 구도를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그쵸? 네. 그럼 이제 200으로 간 다음에 300으로 간 다음에 다시 또 구도를 잡아 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형물이 이제 끝나는 곳이잖아요. 그 부분이 보이지 않게 구도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든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쭉 가면서 이렇게 끝나도 되겠죠? 아니면은 위에서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네,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요거는 뭐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오토키를 이제 끈 상태에서 이 라인 있잖아요. 이 패스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이 경로를요,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같은 그 길이로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줌인 줌아웃도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토키를 킨 상태에서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점점점 카메라가 이제 뒤쫓아 가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서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 그러면 지금 요 현재 키가 199 프레임에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필드 오브 뷰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줌인 줌아웃이거든요. 이렇게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약간 멀리 한번 바라볼까요? 요것도 다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가서 예, 멀어지고 있죠. 이렇게. 또는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근접. 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근접으로 예, 바뀌게 되고 자 여기에서 뒤로 빠질게요. 이렇게 약간 뒤로 예, 이런 거 보이지 않게 조심해야죠. 이런 공간이 보이지 않게 예, 그 부분까지만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출발할 때도 이렇게 확대가 된 상태에서 예, 작업을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그 해당되는 그 키 위에서 그 애니메이션 이런 줌인 줌아웃을 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필드 오브 뷰라고 하죠. 이제 화각을 제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 뷰 Alt W를 눌러서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예, 다음과 같은 장면으로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네, 그쵸. 자, 결과물이 마음에 들면,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으면 되고, 네, 약간, 네, 뒤에서 좀 약간, 뒤에서 바라볼게요.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이 헬기의 동체를 뭐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애니메이션이 되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재밌어요. 네. 자, 그럼 여기서는 그냥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럼 오토키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렌더링을 해서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면 되는데, 일단 그 렌더링 하기 전에 이거를 프리뷰의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렌더 셋업을 눌러서 자, 애니메이션의 그 아웃풋 사이즈를 현재 HDTV의 그 비율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보면은 그 툴이 있어요. 툴. 예, 거기 와서 자, 프리뷰에 그 그래프 뷰포트를 눌러주시면 크레이트 프리뷰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애니메이션, 그쵸? 액티브 타임 세그먼트. 자, 그럼 여기에서 그 프리뷰에서 보여야 할 그 어떤 항목을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당연히 지오메트리는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쉐입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체크가 꺼져 있고요. 헬퍼도 렌더링 상에서 미리 보기에선 필요
나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헬퍼도 이제 체크를 풀어줍니다. 그럼 여기서는 결국은 네, 요걸 다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지의 사이즈를 100으로 하게 되면 아까 그 우리 렌더 셋업에서 설정했던 그 HDTV의 그 사이즈대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버레이라는 거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미리 보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있겠죠. 뭐 프레임의 넘버를 표시한다거나,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거는 잠깐요. 자, Shift F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까지가 그 애니메이션이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요 카메라에 여기 좌측에 카메라를 클릭하면 그 show safe frame, 안전 프레임 어디까지 렌더링 할 것인지를 그 안전 프레임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체크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비주얼 스타일을 하이 퀄리티로 할 건지 스탠다드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디폴트 쉐이딩으로 할 건지, 예, 그렇게 해서 정해 주시고, 자, 이미지 퀄리티를 이제 많이 올려볼게요. 한 100 정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엣지 패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텍스처는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눌러서 어디에다 저장할 건지를 정해 주시고, 이름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세이브, 그 다음에 이제 크레이트를 눌러 주시면은 예,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자, 뒤쪽에 그 하늘 배경은 지금 이제 보이지 않게 지금 해놓은 상태잖아요. 일단 렌더링을 할 때는 이제 다시 보이게 해야 되겠죠. 네, 운전자가 없는데 예, 스스로 잘 날아가고 있네요. 예, 그럼 계산이 이제 다 끝났으면은요, 이제 알아서 이렇게 플레이어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지금 퀄리티가 지금 100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네. 네, 이런 느낌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Alt W를 눌러서 이제 전체 4개의 뷰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Unhide All, 그쵸? 예, 여기 이제 하늘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하늘이 생각보다 예,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제 지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카메라를 이제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우측에 보면은 자, 멀티패스 이펙트가 있어요. 자, 요 이네이블을 체크를 하고, 자, 여기 보면 모션 블러가 있죠. 예, 모션 블러를 체크를 한 다음에, 자, 한번 렌더링을 이제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싱글로 되어 있죠. 여기 렌더 셋업을 눌렀을 때 싱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저장이 안 된 상태로 한번 렌더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좀 잘 보이는 구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뒷날개도 보여야 되니까 네, 이 정도로 해서 렌더. 자, 그러면 헬기가 여기 그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토탈 패스가 12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12개를 더 올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20개 정도로 올려주고 다시 한번 그 렌더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프레임을 하는데 이거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20번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듀얼라이션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프레임은 이제 1프레임 열려 있는 동안에 20번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를 만약에 3으로 올렸다. 그럼 3프레임 동안에 20개가 그 토탈 패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예. 렌더링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눌러서 자, 요 리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요거를 주고 요렇게 예, 구간만 이렇게 잡아주면은 그 구간만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상당히 이제 좀 많이 길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0.5로 한번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구간 정해주고 렌더. 그래서 꼬리 날개와 예, 요 부분도 같이 봐서 결과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자, 요 상태로 이제 렌더링을 이제 적용해서 예,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최종 렌더링 할 때는 다시 이거 뷰로 예,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면은 이 프로펠러 돌아가는 구간만 이제 모션 블러가 나타나고요. 이 움직이는 그 헬기와 또는 저 뒤쪽에 이런 산 지나가는 이런 지형물까지 애니메이션을 했을 때 이렇게 모션 블러의 효과가 나오게 하려면은 이 움직이는 물체, 그쵸? 이 물체들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미지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이 움직이는 물체, 그러니까 요거와 이 헬기 동체와 프로펠러 이 두 개가 예, 모션 블러가 다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던가. 예, 나는 이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 프로펠러 이 두 개만 나는 모션 블러를 주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에서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렌더링을 또 하나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나오는지 또 다시 렌더를 눌러서 또 결과를 확인을 해봅니다.